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신재훈이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진행할 대수 특강 심화반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될 건데요. 월수금반과 화목반 모두 다 대수 심화반 같은 컨셉의 수업입니다. 월수금 화목 모두 다 수업 오전에 진행할 거고요. 밥 먹고 나서 클리닉 진행되는 스케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풀어주는 문항의 난이도들이 다소간 높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본인의 것으로 바로 체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클리닉 시간에 수업에 대한 질문 아니면 퀴즈에 대한 오답, 숙제에 대한 질문 등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스케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컨셉이 될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에 의한 그리고 본질을 위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간 높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 대해서 기본 개념보다는 이 실전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조될 예정이고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텝을 밟아 나가는 정석적인 풀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풀이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만 이 조금 더 빠른 풀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유형에서만 적용되는 내지는 지나치게 창의적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 떠올리기 힘든 풀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풀이가 결국은 가장 빠른 풀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을 학생들한테 이식시키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킬러 이상의 고난도 문항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관찰하는 탐구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고득점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조건은 체급이거든요. 특정한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스킬보다는 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질에 의해서, 본질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일관적으로 풀어나가는지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난이도를 보여드리고자 문제를 실제로 넣어봤는데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 문항을 풀다 보면은 되게 만만하게 생겼어요. 삼각함수 그래프에다가 주기 어떻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항은 학교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풀다 보면 당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단조건에서 ABC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ABC를 전부 다 구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행위는 아니지만 꽤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좀 잡아먹는 이 문제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항이 묻고 있는 게 함수값이라는 점,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포인트로 하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은 주기 한테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주기가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나 함수값 정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사실 A, B, C, D를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주기 하나만 구한다 하더라도 이 문항의 답까지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이 어떤 테크닉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것이 원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주기가 이 삼각함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주기만을 이용해서 문항을 푸는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빠른 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약간의 포인트, 요소를 담고 있는 문항들이 이제 70% 주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 정도는 이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항이면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었던 이 원본 문항인데 사실 방금 문항을 풀고 나서 이 문항을 보면 학생들이 보통은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인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sin x라고 나와 있어야지 사인함수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그냥 사인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의 정의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원에서 찍히는 이 r분의 y라고 하는 y좌표가 사인의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사인 함수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항을 풀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단위원을 그려서 점들을 찍어 나가는 문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적인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K값에 따라서
이 원에다가 찍히는 점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K값의 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개념을 먼저 배우고 나서 이것을 원으로 접근해서 문항을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두 문항을 보여드렸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되겠지만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풀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질 무쇠가 돼버린 것 같은데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풀이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직관적인 풀이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퀴즈 30분 보고 나서 이후 본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전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문제풀이가 70%,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문제풀이의 난이도는 한 70% 정도 해서 방금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문제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0% 정도 해서 방금 보여드렸었던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매주 120문항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학생들마다 성취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스텝 1, 2, 3에서 스텝 1, 2만 해서 120문항이 나가거나 아니면 스텝 2, 3만 해서 120문항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다 풀어도 괜찮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문항의 난이도는 각각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료는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주교재와 워크북 2권 그리고 정답과 해설 2권. 이 워크북과 정답과 해설 모두 다 책자의 형태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손필기를 전부 다 배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제 풀이를 보고 이 오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구성해 두었고요. 개별 과제 오답 그리고 퀴즈 점수나 숙제 완성도를 담은 SMS라고 하는 부분은 다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한 교재 일부를 실어놓은 모습이고요. 기본 개념도 있지만 실전적인 개념도 실어놓은 모습입니다. 문항들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울 예정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다 실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포인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 같은 경우는 매 수업 이후 진행되는 클리닉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퀴즈 손필기 제공된다. 퀴즈 손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컨셉 정도를 잡아드리고 학생들 손으로 직접 답을 마무리하게끔 구성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오답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워크북을 제출하게 되면 그 워크북에서 이 오답인 부분들을 모아서 개별 오답 자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상당히 길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은 사실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 상당 부분 완성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확실한 문제 해결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수업을 준비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